안녕하십니까, 인사쟁이 미혜군입니다. 뿅. 네, 오늘 되게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네, 다른 게 아니고요. 저희 그 구독자 몇 명 안 되는 45명 정도 몇 명 안 되는 구독자 가운데서 저희 지연엠님께서 저희에게 그 인사 업무에 대해서 1년 동안 한번 쭉 나열해 주시고 뭐 중요한 거 한번 짚어 주시면 어떨까요? 라고 해 주셔가지고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컨텐츠를 준비해 봤어요.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오늘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텐데 그냥 크게 키워드만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씩 뭐 1월달에 신무식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신무식에 대한 계획부터 이런 것들은 따로 꺼내서 알려드릴게요. 그게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. 네.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총 인사쟁이로서 1년 동안 큰 업무들 무엇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. 먼저 1월달입니다. 1월달엔 시무식이 있어요. 그리고 시무식이 있고 시무식에 포함된 승진자 발표가 있습니다. 승진자 발표와 우수상 표창 이런 것들이 있죠.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인사평가에 대한 결산, 그리고 인사평가에 대한 이의제기,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. 이런 부분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따로 콘텐츠를 빼서 알려드리고요. 세 번째로 연말정산이 있습니다. 어차피 신고는 2월달에 하지만 연말정산에 대한 모든 실무, 여러분들에 대한 뭐 신용카드, 뭐 의료비 이런 거 다 1월달에 하거든요. 그래서 또 저는 연말정산 하기 전에 연말정산을 처음 하시거나 연말정산에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을 따로 모아서 연말정산 교육을 하거든요. 이런 것들을 다 1월달에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 빠졌는데 1월 31일까지 꼭 신고해야 되는 게 있어요. 장애인 고용 실시 상황 보고라는 게 있어요.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이 넘었을 때 여기에 장애인 고용에 대한 유지가 2.7%가 될 거예요. 그렇게 봤을 때 100 곱하기 2.7 하면 뭐 2.7 나온다고 치면 그래서 막 소수점 빼고 그럼 2명이거든요. 매월 2명이 꼭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. 일을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채용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2명에 대한 그 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. 그래서 우리가 채용 공고 올릴 때 뭐 장애인 뭐 우대 아니면 보훈 무슨 뭐 우대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게 다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1월 달에는 총 4개가 있었죠. 신무식, 그리고 인사평가에 대한 결산, 그리고 연말정산, 그리고 장애인 고용 상황 실시 보고, 총 이렇게 4가지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연차정산도 있겠어요. 연차수당 지급해야 되니까요. 미사용에 대해서는. 네. 이렇게 총 5가지가 있겠네요. 그리고 2월 달엔 정말 피말리는 게 있어요. 무엇이냐? 일단 뭐 연말정산 신고는 뭐 그냥 할 수 있으니까요. 연말정산 신고 있고요. 두 번째로 인사평가에 대한 연봉 조정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1월 달에는 인사평가에 대한 정산이 있었잖아요. 근데 이제 2월 달에는 이 인사평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이제 정말로 정산을 돌리게 되어 있어요. 이 사람에 대해서 뭐 S, A, B, C, D 쭉 나오게 되고 나리비가 세워지고, 그러면 뭐 S 맞았다 하면 이 사람이 몇 퍼센트를 줄 것인지 뭐 할 것인지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연봉은 얼마인지 얼마가 오르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. 좀 약간 바쁘고요. 당연히 인사평가에 의해서 연봉이 바뀌었으니까 연봉 계약서도 다시 써야죠. 그래서도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연봉 계약서를 다시 또 만들어야 됩니다. 그래서 좋은 회사들은 다 뭐 그룹웨어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주고받고 하지만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똑같습니다. 엑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기 때문에 연봉 계약서도 만들어야 되고, 그리고 뭐 3월달에 뭐 2월달에 연봉 계약서를 했으니까 3월달에 그 연봉이 오른 급여가 나갈 거잖아요. 연봉이 오른 급여가 나가면 당연히 1월달부터 소급해주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, 아니면 3월달부터 그냥 진행하는 회사도 있을 것이고, 그래서 소급을 한다면 또 소급에 대한 정산도 몇 번 또 해줘야 되니까 약간 조금 그렇죠. 그리고 2월 달에는 그래서 연봉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연말정산 했으니까 연말정산 한 거에 대해서 환급분, 그리고 아니면 또 돈을 더 납부하셔야 된다면 더 금액을 더 차감을 또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2월 달에는 연말정산 신고, 인사평가에 대한 연봉 반영, 조정이 있고요. 그리고 연봉계약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. 약간
2월 달에는 조금 바빠요. 인사하시는 분들이.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3월 달에는 약간 3월 달에는 뭐 연말정산이 아니라 그 보험에 대한 연말정산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고용보험, 산재보험 있잖아요. 이거에 대해서도 보수총액 신고를 해야 돼요. 보수라고 하면 여러분들 총 받는 금액에서 비과세, 뭐 식대나 차량 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이거 뺀 금액이 보수인데 이걸 신고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에 대한 뭐 고용보험료 이거 다시 다 또 정산이 되겠죠. 그래서 고용, 산재, 건강보험 이 세 가지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가 있어요. 그리고 4월에 있어요. 4월에는 뭐 딱히 뭐 없어요. 그러니까 중요한 거 다 끝났잖아요. 4월 달에는 뭐가 없어요. 딱히 뭐 중요한 내용들이 없어서 4월 달에는 뭐 이러한 나래가 꿀이죠. 이때는 이제 또 나가 놀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놀죠. 이럴 때 우리가 생각했던 인사 기획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하죠. 이때 뭐 놀 때 이런 데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노는 거 아니에요. 인사 업무에 대한 상시 업무들이 많이 있잖아요. 뭐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거라서 이때가 약간 좀 시간이 좀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5월달도 마찬가지예요. 5월달도 뭐 크게 뭐 없어요. 그리고 6월달 6월달에는 대부분 회사들이 체육대회 아니면 워크숍을 많이 가요. 그래서 우리도 체육대회 워크숍 기획을 많이 해야 됩니다. 그리고 체육대회 워크숍 이런 거에 대한 기획은 또 제가 많이 해놓은 게 있어서 이것도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워크숍 해봤더니 참 좋더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. 이것도 여러분들께 많이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드디어 7월달이 됐습니다. 7월달에는요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. 연차 촉진제도 아시죠? 7월 1일부터 7월 10일 이 사이에 여러분들에 대한 연차, 자녀 연차를 저희가 다 수량을 파악을 해서요 여러분들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리게끔 되어 있어요. 예, 미애군님 지금 올해 사용할 연차가 총 15개가 있었는데요. 미애군이 사용한 연차는 5개예요. 그래서 총 연차가 10개가 남았습니다. 이 10개를요 이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을 잡고 사용일을 적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려요. 이게 바로 연차 촉진 제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양식을 받았으면 뭐 7월 달부터 10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이 그냥 임의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. 이건 당연히 바꿔도 되고요. 안 바꿔도 되고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 어떨 때 문제가 안 되냐면 여러분들이 7월 달부터 12월 말일까지 연차를 다 썼다 하면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. 아시겠죠? 그리고 8월 달에 됐습니다. 8월 달에는요 거의 7월 달과 같이 뭘 할 수가 있는데 인사평가에 대한 상반기 정산이 있어요. 총 상반기 정산이라고 하면 목표 수정 같은 것을 할 수 있고요. 두 번째로 내가 얼마나 지금 달성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파악하는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서장과 합의하에서 목표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. 목표를 더 만들 수도 있고 목표를 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상반기 정산도 가장 또 중요한 순간이기도 합니다. 왜냐면 이때 목표를 잘 만들어야 연말까지 제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을 다시 또 재생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니까요. 그래서 7월달, 8월달 정도에 많이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7월달, 8월달 정도에 인사평가에 대한 상반기 조정기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참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또 피말리는 기간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9월달에는 딱히 뭐가 없어요. 그래서 9월달, 10월달에는 뭐 추석이 끼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총무팀과 연계해서 뭐 추석 선물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고 뭐 상시적으로 제 업무를 하고 이런 거지. 그리고 이렇게 할 게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10월달, 9월, 10월, 11월 이 정도 기간에 법정교육을 많이 해요. 법정교육 아시죠? 성희롱 예방교육, 개인정보보호교육, 그리고 산업안전보건교육, 그리고 장애인 인식교육, 그다음에 퇴직연금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. 이런 것들을 대부분 이렇게 9월, 10월, 11월 정도에 많이 진행을 합니다. 왜냐면 이때가 딱히 뭐가 없거든요. 회사 뭐 인사쟁이로 봤을 때. 그래서 이때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. 그리고 11월 달 보면 좀 머리 아픈 달이에요. 왜냐면 내년도 사업 계획을 이제 또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리고 인사에서는 뭐 채용 계획, 각 부서별 부서장들 다 만나가지고 채용 계획을 짜야 되고 채용 계획이 나왔으니까 매월 인건비에 대한 포캐스트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. 그리고 총 연간적으로 얼마 정도의 인건비가 나올까? 연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총 몇 명을 채용할까? 그래서 매월 예상 인원
예상 인건비 이런 것들을 다 짜야 되는 거죠. 이 외로도 뭐 복리후생비 어떤 거 인사적으로 쓰는 비용들, 연간 교육계획을 짜면 연간 교육에 대한 모든 비용들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시켜놔야 되기 때문에 11월 달이 약간 좀 바빠요. 머리도 아프고요. 그래서 11월 달부터 12월 달 이 사이에 사업 계획을 짜고요. 그리고 연간 교육 계획도 같이 이때 짜게끔 되어 있어요. 왜냐하면 비용 산정이 있기 때문에요. 내년에 1월 달부터 12월까지 어떠한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진행할 거냐라는 게 있어요. 그래서 뭐 휴넷이나 이런 데에 대한 뭐 사이버 강의, 사이버 연수원 이런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, 경력 개발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용을 얼마 정도 갖고 갈 것이냐, 그리고 매달 달에 어떠한 교육을 할 것이냐라는 거 교육을 짜게끔 있거든요. 이런 것들을 그래서 11월, 12월 달에 많이 짜고 있어요. 그리고 12월 달에는 약간 좀 바쁘죠. 12월 달에는 뭐 송년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. 그리고 다음 연도, 그러니까 내년도죠. 내년도 인사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됩니다. 이번에는 뭐 올해는 뭐 에이스를 몇 명 두고 갔다. 올해는 뭐 상대평가로 했다.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절대평가를 바꿔볼까요? 아니면 목표에 대한 기준을 바꿔볼까요? 아니면 이 목표에 달성했다 했을 때 S, A, B, C, D가 있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달성을 했을 경우에 연봉의 반영 비율을 바꿔볼까요?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12월 달에는 그 내년도 인사평가에 대한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 약간 좀 바쁘고요. 그리고 인사평가 기준이 수립되었다. 12월 달에 약간 좀 빨리 되면 그 내년도 KPI, 부서별, 개인별 KPI 같은 것을 우리가 빨리 만들 수가 있어요. 왜냐면 11월 달에 사업 계획을 짰잖아요. 그거에 대해서 빨리 반영이 된다면 12월부터 내년도 거 인사평가에 대한 KPI까지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12월 달이 노는 것 같지만 인사에게는 바쁜 달이기도 합니다.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크게 된 부분들은 제가 한번 다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이러한 세부적인 업무들에 대해서는 또 하나씩 알려드릴게요. 실무식, 뭐 워크샵 이거 다 재밌는 부분 되게 많이 있거든요. 그리고 인사평가도 처음에 인사평가에 대한 수립부터 그리고 KPI 목표 설정하는 거 도와드리고 그리고 목표 설정이 다 끝나고 이거에 대해서 정산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나래비를 세워서 어떻게 S등급부터 D등급까지 나오고 S부터 D등급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다시 또 편차를 이용해서 10%를 뭐 S면 10%에 대한 연봉 인상이 이루어질지 몇 %에 대한 연봉 인상이 이루어질지 이것도 있거든요.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.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그 지연님처럼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씩 또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퇴근하세요. 칠퇴.